더 많이 배우고 채워야 성공할 수 있다는 생각부터 버리세요. 내가 가진 것들을 성장의 무기로 만드는 법. 오늘 정리해드릴 책은요, 조용민님의 언리시입니다. 현재 저자 조용민님은요, 현재 언바운드 랩데브 대표로 계십니다. 이분인데요,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책 언리시 이외에도요, 언바운드를 쓰셨습니다. 이 책은요, 프롤로그 그리고 챕터 1 언리시, 전에 없던 기회를 만드는 새로운 관점. 챕터 2, 언리시하는 사람들은 무엇이 다를까? 챕터 3, 언리시는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키는가? 챕터 4, 이제 나 자신을 언리시하라.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프롤로그에서요, 핵심 내용 정리해 드릴게요. 일상과 업무 그리고 세상을 변화시킬 언리시라는 특별한 경험. 저자는 오랜만에 만난 샤이니 민호님의 골프 실력에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본인보다 늦게 시작했거든요. 실력이 는 이유는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는요, 스윙을 몇 번 한다거나 연습을 몇 시간 한다거나 하는 정량 지표에 매몰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이는 민호 씨가 골프 실력을 급속도로 향상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라는 문제에 접근할 때 외부 요소나 부차적인 변수에 휘둘리지 않고 본질에만 집중했음을 의미하죠. 둘째는요, 손가락이 굳을 만큼 인내와 끈기를 발휘했다는 점입니다. 이 정도의 인내와 끈기는 긍정과 낙관 없이는 불가능했죠. 문제의 본질을 제대로 파악하고요, 긍정과 낙관으로 끈기 있게 밀고 나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할 줄 아는 사람인 것이죠. 이들은 무조건 성공할 수밖에 없는 사람, 그래서 경이로운 사람입니다. 이 책 제목인 언리시는요, 저자가 이러한 사람들을 반복해 만나고 그들의 비밀을 탐구한 끝에 만들어낸 개념이라고 합니다. 무언가의 가능성과 잠재력을 해방한다는 의미인 것이죠. 가능성과 잠재력은요, 새로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존재하는 것입니다. 다만 부정적이고 편견 어린 시선에 꽁꽁 묶여 있어서 자유로이 쓰지 못했을 뿐이죠. 이 가능성과 잠재력은요, 누구에게나 어디에나 있습니다. 이를 그냥 지나치지 않고 재발견하고 재정의하는 것이 바로 언리시입니다. 또한 언리시는요, 내게 없는 것을 새로 만들거나 찾으려 하는 대신에 이미 가진 것을 다시 해체하고 재결합하는 일, 그리하여 아무도 보지 못한 가치와 가능성을 새로이 발견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결론적으로요, 우리는 가능성과 잠재력을 언리시하는 키워드는 두 가지로 정리가 됩니다. 첫째는 본질을 파악하는 힘입니다. 본질을 파악한다고 하면 굉장히 거창하게 들리겠지만 의외로 간단한 해결책이 있습니다.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에 앞서 왜 그래야 하는지 5번 물어보는 것이죠. 가령 다이어트 방법을 구하는 사람에게 왜 다이어트가 필요하냐고 물어보다 보면요, 결국 나 자신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나는 어떤 삶을 원하는가의 문제가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이 책에서 말하는 북극성이라고 표현한 개념이죠. 목표가 아닌 방향을 일러주는 길잡이입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끈기입니다. 투자자 워런 버핏은 4할대 타자 테드 윌리엄스를 인용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타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좋은 공이 올 때를 기다리는 일이다. 문제를 표면적으로만 인지하지 않고요, 본질을 파악하면 전에 없던 방법론이 슬며시 그 실체를 드러냅니다. 그리고 여기에 끈기 있게 매달리면 어떠한 잠재력이라도 언리시할 수 있죠. 결국 언리시는요, 문제를 재정의하고 왜라는 질문을 끈기 있게 반복함으로써 새로운 기회를 포착해 잠재력을 끌어올릴 때 나타나는 것이죠. 챕터 1입니다. 언리시, 전에 없던 기회를 만드는 새로운 관점. 이 장에서는요, 언리시의 개념과 이것이 우리가 당면한 문제에 어떻게 쓰일 수 있는지가 나옵니다. 언리시의 사전적 의미는 무언가의 줄을 풀어 해방하는 것입니다. 주로 개나 맹수 등을 묶은 줄을 푼다는 뜻이죠. 우리는 가능성과 잠재력을 푼다는 뜻으로 활용할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어디에나 있는 가능성과 잠재력을 그냥 지나치지 않고요, 재발견하고 재정의해야 하는 것이 저자가 말하는 언리시죠. 언리시는 우리가 지닌 모든 특성을 잠재력으로 관조합니다. 아무리 사소하고 심지어 약점으로 보일 법한 것까지 특정한 상황에서는요, 잠재력으로 재발견될 수 있는 것이죠. 예가 나옵니다. 태풍으로 피해 입은 일본의 한 사과 가수원이 떨어지지 않은 사과를 10배나 비싼 가격에 판매한 것과 같아요. 떨어지지 않은 사과를 수험생이나 어떤 시험을 준비하는 사람에게 판 것이죠.
지금까지 우리는요, 자신에게 없는 것을 새로 얻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더 많은 자격증, 더 높은 학위, 더 넓은 인맥, 최신 장비와 최고의 정보력. 그런데 아무리 많은 자격증과 학위를 따고요, 최첨단 장비를 갖춰도 새로운 변화, 새로운 도전 앞에서는 무용지물이 되기 쉽습니다. 그럴수록 우리는요, 자기 부족함을 절감하고 더 많은 자격증과 학위, 그리고 최첨단 장비에 또 매달립니다. 그야말로 메비우스의 띠입니다. 언리시는요, 이러한 악순환의 고리를 끊는 가장 확실한 대안입니다. 내게 없는 것을 새로 만들거나 갖추려고 하는 대신에요, 이미 가진 것을 다시 살피고 재정의함으로써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하기 때문이죠. 진정한 요리 고수라면요, 레시피나 식재료, 조리 도구가 얼마나 중요한지는 잘 알아도 그것들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지금 내 냉장고 안에 쓸만한 식재료가 무엇이 있는지, 요리에 드릴 수 있는 시간은 얼마나 되는지 파악하고요, 그런 조건 안에서 최고의 요리를 선보일 뿐이죠. 이와 같이 상황이 불리하다거나 정보가 적다고, 아니면 도구가 보잘것없다거나 당면한 문제가 너무 어렵다고 불평하지 않고요,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성급하게 단정 짓지 말고 대신에 내가 처한 상황, 내가 가진 것들을 명확하게 파악하고 재정의한 뒤에 거기에 최고의 잠재력과 가능성을 끌어내야 됩니다. 이게 바로 언리시죠. 언리시는요, 미처 모르던 잠재력을 찾아내는 발견과도 같습니다. 미켈란젤로의 작업이 그랬듯 돌덩이 안에 내재된 형상을 자유롭게 풀어주는 조각인 것이죠. 결국 언리시는요, 열악한 상황 덕분에 새로운 잠재력을 발견해내는 일입니다. 어떤 상황이든 간에요, 새로운 가능성이 있으리라 믿고요, 그것을 실제로 찾아내는 일입니다. 동시에 누구도 생각지 못한, 이제껏은 없던 새로운 창의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고요, 나 자신을 한 단계 도약시키는 일입니다. 모든 것이 빠른 속도로 끊임없이 변화하는 이때에 나 자신의 능력을 키우고 업그레이드하는 데만 몰두하는 것은요, 현명한 생존 전략이 되지 못합니다. 이유는 두 가지예요. 첫째는요, 변화 속도는 내가 자신을 개발하는 속도보다 언제나 빠릅니다. 둘째는요, 무엇을 더 채우고 어디까지 업그레이드 해야 살아남을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이런 이유로 늘 노력하면서도 불안감은 줄지 않고 몸부림은 점점 치열해지죠. 오래전부터 제기된 우려대로요, 자기 개발은 어느덧 자기 착취로 이어집니다. 우리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변화의 물결이 점점 거세지는 오늘날, 더는 과거의 성공 방식에 집착해서는 안 됩니다. 나를 더 채우고 업그레이드 하려는 노력을 멈추고요, 내 안부터 들여다봐야 합니다. 그리고 언리시라는 새로운 렌즈로요, 내가 지금 무엇을 가졌는지, 그것들을 해체하고 재결합하여 무엇을 새로 만들 수 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아무도 보지 못한 가치와 가능성과 잠재력을 새로이 발견하는 사람들, 채석장 돌덩어리 안에서 웅크린 천사를 찾아내는 사람들의 비밀입니다. 언리시는 가능성의 유무를 재단하지 않고 선입견 없이 도전에 뛰어들게 합니다. 그리고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고 즐기게 해주죠. 내가 실패한 아이디어니까 너도 분명 실패할 것이라는 생각은 아집이자 독선입니다. 누군가가 도전하지 못하도록 발목을 붙들고 늘어지는 이런 생각을 통찰력이라고 착각하면 곤란합니다. 반면에 언리시할 줄 아는 사람들은요, 같은 아이디어라도 그것을 실행에 옮기는 시기와 주체가 달라지면 결과도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음을 압니다. 가능성의 유무를 성급히 재단하지도 않고요, 어서 도전해보라고 등을 떠밀죠. 언리시한 도전은요, 전혀 예상치 못한 새로운 결과를 가져오기도 합니다. 한눈에 들어오는 바둑판에서도 몇 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데 복잡한 인간 사회에서는 무언가의 가능성과 잠재력을 예측하기가 쉬울 리가 없죠. 오늘 내가 내린 이 사소한 결정이 어떠한 나비 효과로 돌아올지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언리시가 필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언리시의 출발점은요, 상황, 정보, 도구, 재료가 지닌 가능성을 지레 판단하지 않는 것이죠. 가능성이 있고 없고를 속단하지 않고요, 원점에서부터 새로운 눈으로 다시 보는 자세가 바로 언리시입니다. 언리시는 말뚝에 단단히 묶여있는 무언가의 줄을 푸는 일입니다. 그 줄의 끝에 무엇이 있을지는 아무도 모르죠. 잠재력의 힘과 크기는 가늠하거나 예측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선입견과 고정관념은요, 꽤 오랜 기간 인류에게 효율적이고 유용한 생존 전략이 되어 주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사회는 다릅니다. 까마득한 조상에게서 물려받은 본능을 거부하고요, 선입견과 고정관념에서 벗어난 사람들이 더 많은 기회를 얻고 가능성을 펼치는 시대이기 때문이죠. 즉, 새로운 시대에서는요, 배우고 일부러 잊고 새로 배울 줄 알아야 문맹을 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경험을 중요시하는 이유는요, 성공하든 실패하든 경험에서 얻은 교훈이 다음에 닥칠 유사한 상황을 돌파하는 데 도움이 되리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나요, 모든 것이 급변하는 오늘날에는요, 다음에 닥칠 유사한 상황 같은 건 없습니다. 우리는 매번 전례 없는 상황에서요, 전에 없던 문제를 해결해야 하고, 그러려면 기존에 배운 것에 얽매이지 않고 원점에서 다시 배울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언런과 리런은 언리시의 기본 태도나 다름이 없죠. 챕터 2, 언리시하는 사람들은 무엇이 다를까? 이 장에서는요, 언리시에 필요한 기본 조건, 즉 선입견과 편견을 버리고 처음부터 다시 배우는 자세, 문제와 나 자신의 본질을 바라보려는 마음, 긍정과 낙관, 논리적 사고 등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언리시 관점으로 보면요, 나의 주변 환경, 내가 지닌 도구와 정보와 재료에서 버릴 부분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나를 둘러싼 모든 것이 내게 쓸모있고 귀한 무기가 되는 것이죠. 무엇을 탓하는 게 아니라 덕분에 무한한 가능성과 잠재력을 발견했다고 언리시하는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새벽 일찍 하루를 시작하라. 기상 직후에 이부자리부터 정리하라. 주변을 깨끗하게 정돈하라. 시간을 분초 단위로 쪼개어 계획을 세워라. 명상하라 등등. 이런 성공 비법을 거부하고도 성공하는 사람은 분명히 있습니다. 성공 공식은 하나가 아니라 성공한 사람 수만큼 다양한 것이죠. 성공과 실패 요소를 분석하는 일은 다분히 결과론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A라는 이유로 반드시 성공했다기보다 성공하고 돌아보니까 그 이유가 A에 있다는 식이죠. 뚜껑을 열어보기 전까지는요, 무엇이 가장 효과적인 전략, 결정적 한방이 될지는 아무도 예상할 수 없습니다. 이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요, 명확해집니다. 섣부른 재단으로 먹힐 전략과 그렇지 않을 전략을 구별하는 게 아니라요, 모든 전략을 가능성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죠. 장단점을 파악하려 하지 말고 그냥 특성으로 여겨야, 그리고 그 특성 전부를 내 재료로 쓸 줄 알아야 이전에 없던 새로운 가능성이 발견되는 것입니다. 남들이 다 한다니까 나도 해봐야지 하는 마음에 자기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계획을 세우면 실패가 반복되어 오히려 자존감만 낮아지기 쉽습니다. 기업이든 개인이든 핵심 역량 하나에만 매달리는 시대는 이제 지났습니다. 이제 스스로에 대한 다양한 데이터를 수집하여 자신을 새로이 정의하는 언리시를 거치고, 이를 기반으로 새로운 시장, 새로운 직무를 끊임없이 만들어가야 하는 것이죠. 지난 24시간 동안의 데이터만 들여다본 사람은 비관주의자가 되기 쉽습니다. 하지만 수세기 동안의 데이터를 분석한 사람은요, 낙관주의자가 되죠. 두려움과 공포, 혐오 등의 부정적 감정을 유발하는 대상은 언제나 우리가 잘 모르고 이해하지 못하는 무언가입니다. 하지만요, 데이터가 쌓일수록, 그래서 무언가를 더 잘 이해하게 될수록 우리는 그런 부정적 감정에서 벗어나 더 긍정적이고 낙천적인 태도를 지닐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무엇을 긍정하고 확신하느냐에 따라서요, 현실이 확연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내가 지닌 모든 도구와 정보를, 나를 둘러싼 모든 환경이 이미 나의 가능성이자 잠재력이라는 사실을 믿어야만 언리시가 가능하죠. 잠재력은요, 그 존재를 부정하지 않은 사람들의 눈에만 보이는 법입니다. 이 언리시를 위한 4단계 사고법이 나옵니다. 1단계는 분해입니다. 문제를 쪼개고 분해하고 핵심 원인을 파악하고 문제를 재정의하는 단계입니다. 코어 이슈를 찾는 단계예요.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은 곧 문제를 인지하는 능력과도 같습니다. 문제의 분해 과정을 통해서요, 코어 이슈를 발견하고 목적을 도출하면 아무리 어려운 문제라도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언리시를 위한 사고법 2단계는요, 구조화입니다. 1단계에서 찾은 핵심 원인을 근거로 모든 가능한 방법을 모색하는 단계입니다. 창의적인 해결 방법을 원한다면요, 문제에서 애매한 것을 걷어내고 재정의하는 일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문제를 구조화시키는 거죠. 다음 단계는 3단계 우선순위입니다. 2단계에서 세운 방법론 가운데서 일정한 기준으로 우선순위를 정하는 단계입니다. 우리가 문제 해결에 쓸 수 있는 시간과 자원에는 한계가 있기에 자원과 아이디어를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것이죠. 마지막 4단계는 심화입니다. 해결책을 상세화하고 계획을 짜는 단계입니다. 위에 3단계를 거치면서 우선순위에 따라 나열된 방법들을 어떻게 실행할지 그 구체적인 계획을 구상하는 단계죠. 실행할 항목과 구체적인 스케줄이 이 단계에서 결정이 됩니다. 우리가 살면서 마주치는 문제들에도 대개는 정답이 없습니다. 그럴수록 논리적으로 사고해서 현명하게 해결할 줄 알아야 합니다. 위에서 언급드린 4단계 사고법을 통해서요. 챕터 3. 언리시는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키는가? 이 장에서는 내가 처한 환경이나 내가 가진 데이터와 재료를 깎아내리지 않고요. 언리시를 통해 새로운 가치 창출하는 방법을 구체적인 사례와 함께 나옵니다. 보시는 분들의 시간을 소중하기에 저는 사례보다는요. 사례에서 말하고자 하는 핵심만 전해드리겠습니다. 케냐라는 나라가 핀테크 강국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요. 유선통신망과 은행 서비스가 부실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기반 시설이 부족하면 새로운 기술을 받아들이는 수용력이 매우 높아질 수밖에 없죠. 선진국이 신기술을 도입할 때 거쳐야 했던 회의와 시행착오를 겪지 않고요. 오히려 개구리가 점프하듯 비약적인 기술 도약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상황이 아무리 열악해도 오히려 그 열악한 환경 덕분에 개구리처럼 힘차게 도약하는 사회, 집단,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상황을 탓하기보다는 모든 상황이 내 편이 되도록 끌어당기는 능력, 이것이 바로 언리시죠. 전에 없던 가능성은 특별하고 완벽한 상황이 아니라요. 우리의 주변 환경에 어디에나 늘 있습니다. 편견과 선입견에 갇혀서 그것을 보지 못하느냐, 아니면 언리시로 그것을 찾아내느냐 차이만 있을 뿐이죠. 언리시의 관점으로 보면요.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핸디캡은 무의미한 개념입니다. 내가 지닌 것의 약점과 단점은 없죠. 단지 가능성만 있을 뿐입니다. 출신이나 경력이 어떻든 간에 장애가 있든 없든 그저 특성에 불과할 뿐 핸디캡은 아닙니다. 극복이라는 표현도 맞지가 않습니다. 챕터 4. 이제 나 자신을 언리시하라. 이 장에서는요. 언리시가 어떻게 나만의 가능성과 잠재력을 발견하는 성장 무기로 쓰일 수 있는지가 정리되어 있습니다. 강한 소망만 있다면요. 인생에 어떤 요행이나 불행이 끼어들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내가 가야 할 방향을 분명히 알고 있는 사람, 내 인생의 북극성을 명징하게 찍은 사람만이 이럴 수 있죠. 북극성은 너무나도 까마득해 도달할 수 없지만 늘 머리 위에서 빛을 발하며 내가 가야 할 방향을 알려주는 존재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북극성은 추구할 목표가 아니라 방향을 일러주는 길잡이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 점점 길어질수록 무언가를 빨리 이루기보다 시간을 들여서라도 옳은 방향을 찾는 일이 더 중요해집니다. 북극성이 구체적인 목적지가 아니라 그저 방향이어야 하는 이유죠. 방향이기 때문에 달성을 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계속 바라보고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의사가 되고 싶다라는 꿈이 목표라면 질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돕고 싶다는 북극성입니다. 이런 북극성을 품은 사람에게는요, 꿈을 이룰 방법이 오직 의사 하나만은 아니죠. 북극성은 영원히 빛나면서 인생 전체를 한 방향으로 이끕니다. 그런 의미에서 북극성이 있는 사람에게는 실패를 딛고 일어서는 성공이란 없는 것입니다. 실패가 없는 거예요. 딛는다 그런 개념도 없는 거예요. 그냥 가고 있는 것 뿐이죠. 북극성을 향해 가는 기나긴 여정에서 때때로 조금씩 경로를 수정해야 하는 경우는 생겨도 애초에 실패라는 개념 자체가 없기 때문입니다. 지향점과 그로 인해 안정감을 주는 것이 바로 북극성입니다. 북극성을 품은 이들은 자존감이 떨어져도 쉽게 회복하고요. 회복 탄력성도 좋습니다. 실패를 실패로 받아들이는 대신에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나침판을 한 번 더 들여다보는 계기로 삼죠. 이제는 계획이 2D가 아니라 3D로 세워야 합니다. 투두리스트에 완수할 목표들을 2D로 관리하는 방식이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시간을 입체적으로 다루는 3D로 시간을 관리하는 것이죠. 이게 어떤 의미냐면 이겁니다. 이 방법의 핵심은 하나의 미션에 할당된 시간을 입체적으로 활용하는 것이죠. 팀 회의를 할 때 커뮤니케이션 능력 함양을 염두에 두고, 그러니까 회의를 하면서도 커뮤니케이션 능력 함양도 같이 플러스가 돼 있는 거죠. 그리고 회사로 복귀하면서는 동영상 등 시청하면서 업무의 역량을 키우고요.
단순히 복귀하는 시간이 아니라 동영상 시청을 하면서 업무 역량을 키우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파트너사 미팅에는 프레젠테이션 능력을 키우면서 트렌드를 파악할 기회로 삼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의 활동에요, 이렇게 두세 가지의 목적을 부여하면 그 시간을 훨씬 입체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자가 만난 모든 성공한 사람의 공통점, 누구에게라도 배운다는 겸손한 자세로 자신을 혁신하고 언리시할 줄 아는 것입니다. 그렇게 문제를 자신의 컴포트 존으로 옮겨와서 제멋대로 해석하는 우울을 절대로 범하지 않습니다. 유능한 사람은 자신이 늘 부족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경청하는 자세가 몸에 배어 있습니다. 그 결과 더 유능해지고 더 유능한 사람들을 만날 기회를 잡죠. 그러면 더 겸손해져 경청하게 되고요. 그 결과 더 유능해지는 선순환이 만들어집니다. 언뜻 생각하면 경청은 되게 소극적인 행위 같지만요. 사실은 호응하고 질문하고 함께 고민하는 적극적인 행위이자 치열한 사고의 과정입니다. 아무리 위대한 멘토나 구루를 만나 대화를 나눠도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아무것도 남지 않고 무엇도 달라지지 않죠. 여기서 중요한 점은요, 내가 무엇을 이루고 어디에 와 있는지 상관없이 성장 마인드셋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단순히 말수만 줄이는 게 아니라요, 타인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경청하고 타인의 피드백을 겸허히 받아들여 자신을 더 성장시키려는 태도가 필요한 것이죠. 저자는요, 마지막으로 이야기합니다. 모든 도전과 경험은 과거에 고정되거나 박제되지 않고 끊임없이 현재로 소환되어 재해석되고 새로이 쓰입니다. 중요한 점은요, 어쨌든 재해석하고 새로이 쓸 재료는 많을수록 좋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어제의 실패담이 내일의 성공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움츠러들지 말고 일단은 내일의 나 자신에게 재료와 무기를 쥐어준다는 마음으로 부딪히고 경험하고 도전해 볼 일입니다. 과거가 현재에 의해 얼마든지 재해석되어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하면 무엇이 좋을까요? 더는 실패도 도전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내 능력에 한계를 두지 않고 언리시할 기회를 나 자신에게 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라고 이야기하며 이 책을 마무리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여러분도 언리시하여서 그동안 단점이라고 생각했던 능력, 그리고 실패라고 생각했던 경험을 더 성공하기 위한 비료로 생각하시고요, 잘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책 정리가 좋았던 분들은 이 책 한번 읽어보시는 것 추천드립니다. 다음에도 좋은 책 가지고 오겠습니다. 아르노였습니다. 감사합니다.